안녕하세요. 지금은 방학 특집으로 귀한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오늘은 영상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 그 세계사랑 한국사 선생님이신데 사실은 좀 숨기고 싶은 귀한 선생님이기도 한데 저희 이제 지역에서는 이미 좀 많이 유명해지셔가지고 이 좋은 선생님 좀 많은 분들이 알고서는 줌으로도 수업하시고 하시니까는 한번 선생님 한번 소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계사랑 한국사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듣고 하면은 집에서 지도하시기도 좋을지 궁금한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통합사회로 바뀌고 하면서 사회 중요성이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김정 선생님은 그 학교에도 지금 방과후 선생님 나가시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도 많으시고 한데 선생님이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네. 증권회사에서 10년 넘게 경력이 있으셔서 경제 수업도 되시고, 그러니까 통사에 정말 적합한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따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검정 시험, 자격증 시험은 이제 줌으로도 수업을 하시고,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세계사랑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을 제가 되게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거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세계사 한국사를 워낙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선생님이 너무 잘 끌고 가주셔가지고 노트 필기가 이게 네가 한 노트가 맞니? 하고 제가 못 믿을 정도로 필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변화시키고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오늘 한번 역사 공부 한번 배워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머님들 정보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유튜브에서도 접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과 어머님들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순서는 이제 역사랑 관계된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이제 사회별로 역사와 사회를 어떻게 교과서에 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보고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평소에 이런 거 궁금해요 라고 하셨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역사라는 과목으로 접하다 보면 사실은 역사는 국어의 하나의 한 갈래이기도 합니다. 국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국어가 되지 않으면 영어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술이나 사회, 경제 이런 부분도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 역사랑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국어, 어휘력과 문해력 그리고 추론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술 작품도 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알게 되고 또 오페라가 뭔지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술 분야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회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금을 어떻게 걷고 그리고 어떠한 정치 제도가 있었으며 그리고 또 이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대륙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인 위치 이런 것도 다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회랑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 경제와 정치도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고전 문학입니다. 사실 원장님 고전 기억하시는 고전이 있으실까요? 고전 문학, 허생전도 있고, 네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이 사실 책을 많이 안 읽는 그렇죠. 게 사실입니다. 고전 그래서 문학 특히 안 읽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심청전이라든가 저희 역사 과목에서 판소리 5마당을 배우게 되는데요.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고전 문학하고도 엄청 관련이 많고요. 그리고 과학, 사실 과학과 역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긴 한데 저희가 조선 후기 실학을 배우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지전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학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갈래로 열어주기도 합니다. 철학과 종교는 뭐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특히 저희가 세계사를 배울 때 세계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 또 소크라테스가 있었어 라는 걸 배울 때 그분 철학자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철학과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종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를 배우다 보면 불교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 얘들아, 조로아스터교가 있었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요, 그게 뭐예요? 라고 하거든요.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 이슬람교가 있어, 그리고 또 기독교가 있어, 이런 종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철학과 종교랑도 무척 관련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수능과 관련된 것도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리는요, 크게 한국 지리하고 세계 지리로 구별이 돼요. 근데 이걸 기초에 해당하는 거를 초등학교 때 조금 맛보고 가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통합사회에 또 포함이 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분리가 돼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과 여러 가지 분야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사회 과목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된 과목은 따로 없습니다. 다 사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특히 1학년과 2학년들 지금 1학년과 2학년은 이제 통합으로 해서 과목이 나가고 있지요.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융합 있죠. 1학년 때 보면요,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 우리 학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학년, 2학년 때 배우게 되고, 특히 2학년 때는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학년, 2학년 때 기초를 다지고 나서 3학년부터 그 사회 과목에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 속에 역사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학년이 사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도를 그리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것들을 표시해야 돼라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세계화와 우리의 생활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5학년이 되면 사실 5학년 사회를 조금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기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국토, 우리나라는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 있어,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지구본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바탕이 조금 필요하고, 이제 5학년 2학기가 되면 5학년 2학기 사회 전체가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주 오래 전에는 1년 과정으로 초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웠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한 학기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때 조금은 중요하지만 깊게 배우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지형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배우게 되고, 거기 더 나아가서 헌법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6학년 때는요, 6학년 1학기가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민주화 과정을 다루게 되고요. 선거, 정치, 이제 경제 생활을 다지고 나서 세계 자연 환경이라든가 인문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배우게 됩니다. 점점 확장되는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중학교가 되면요, 사실 역사는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1년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3 때는 한국사를 또 1년 과정으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중학교 때 세계사와 한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때 힘들게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 제대로 배워야지 이제 고등학교 때 사실 역사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내기에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많이 잘 해줘야지 고등학교 때 조금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세계사는 사실 선택이어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에 들어가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공부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네. 그 이제 저보다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실 네네. 부분이 초등학교 때 이제 한국사 검정 시험을 이제 많이 아, 도전을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너무 일찍 도전하면은 아직 이제 머리가 크지도 않고 또 이제 나중에 너무 금방 까먹어 버리니까 네네. 중학교 때 도움이 안 되니까 몇 네네. 학년쯤 하는 게 제일 선생님 추천하시기를. 네. 제가 보니까요, 네. 3, 4학년 때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런 이제 연속성을 네네네. 생각한다면 네. 저는 6학년 1학기를 추천드립니다. 늦네요, 네, 생각보다. 네. 예. 왜냐하면 어떤 과목이든 한 번만 배워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선생님, 저 한 번밖에 안 배웠어요. 제가 어떻게 음, 다 알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의 말도 맞다. 그러다 보니 미리 배우고 5학년 때 음, 학교에서 한 번 더 배우고 그리고 또 시험은 사실 검정 시험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음, 시험을 위한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그걸 해주고 나면 합격은 분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그 네. 검정 시험은 몇 달로 이렇게 잡고서는 줌으로 하실 때는 몇 달 정도로 기간을 잡으세요? 그 줌으로 했을 경우에는 제가 네. 또 3개월을 잡고 있고요. 아, 근데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네, 없다. 그런 네. 친구들은 사실 조금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네, 한 길어지고. 6개월 네, 정도 네, 해줘야지 네. 그래도 시험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음. 준비가 됩니다. 급수가 또 많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높으면 급수가 더 잘 나오고 뭐 이런 시스템인가요? 네. 아니면 제가 그쵸? 네. 슬라이드를 준비하긴 했는데 네. 미리 살짝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기본과 심화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기본은 4급, 5급, 6급을 음, 기본인데요. 보통 기본을 시험 봤을 때 80점 이상이면 음, 4급이 되고요. 네네. 70점이면 5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6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은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심화를 보세요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기본 정도만 따도 네, 충분히,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본을 시험을 합격을 했고, 저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화를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강도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는 네네. 알아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세분화해서 나이대별로, 이거는 이제 구별을 네. 한번 네. 해봤는데요.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요. 미취학 아동부터 이제 저학년까지 사실 저학년의 기준이 1학년, 2학년의 경우도 있고 사실 3학년이 제일 애매한데 3학년을 저학년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고학년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아이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취학과 저학년 아이들에게 너 역사 공부해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를 자연스럽게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중에서도 신화라던가 위인전을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 신화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떠올리는 신화가 뭐가 있을까요? 당구 신화가 있고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 원장님 알에서 태어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박혁거세. 맞습니다. 네. 박혁거세라던가 그 이외에도 그 각 지역마다 내려오는 설화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때 사실은 많이 노출시켜주고 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사실 이런 책들은 연령대에 맞춰서 책 구성이 되게 다양합니다. 네, 지금 몇 개 보여주실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마침 학원에 제가 저희 아이 둘 다 이제 너무 좋아했던 책인데요. 이게 이제 호야토야의 이야기 해가지고 이게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인데 전래동화를 어릴 때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 역사나 한국사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니까 안 그러면은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도 수학 문제에서도 뭐 기와나 뭐 그 단위 있잖아요. 네네. 전래시장에서의 뭐 조기는 뭐 단위 이런 거 했을 때 그렇게 어색해하면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근데 사실 그 용어 자체에 그렇게 멈추지 않아도 되는데 용어가 어색하니까는 그 문제 자체를 너무 어렵게 네,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 용어 같은 것도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서 네. 오는 학생들한테 이제 가져가라고 좀 나눠주고 요새 그러느라고 음. 놔뒀거든요. 네.
너무 잘하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학년 때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통해서 어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어휘력도 이제 늘게 되고요. 기본을 다지게 되면서 이제 통사를 위한 시대별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공부를 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